사실, 음, 저는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조금, 당황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사주를 배우면 뭐가 좋은지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말을 하거든요. 전 그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뭐, 그냥 운을 잘 보니까, 뭐, 성공하는 거? 왜 사주를 봐야 하나에 대해서,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보면은 이야기할 때, 어, 그런 게 좀 느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운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이 배우다 보면은 이것저것, 그니까 들은 풍문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배운 풍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이제 그럭저럭 본단 말이야. 근데 사주를 봤어. 그 뒤는 어떻게 할 거냐. 사주를 봤어요. 뭐 잘 보든지 못 보든지 여튼 간에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뭐 사주를 풀이를 해주겠죠. 사실 저는 사주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주를 배우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 직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정을 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제가 보는 거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성정을 알게 되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기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이제 어떤 운이 다가온다고 쳐도 이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그걸 이제 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해요. 그럼 성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격도 그렇고 뭐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생각하는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매번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런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주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이제 오늘 제대로 준비만 잘하고 쓰기만 하면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이 인간사에서 겪는 것들은 나쁜 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좀 충격적인 말 듣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히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서로 대면대면도 그렇지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뜻이 맞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사람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뭐 요즘 핵가족 시대니 뭐 개인주의 시대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건데. 예시를 든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 간목일관이야. 그럼 간목일관이면은 좋습니다. 성정 자체가 보면은 이게 뭐 물론 우리가 깊게 따고 파고 들어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야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간목 자체만 해도 이 사람이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구나. 또 사람이 될 수 있으면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선하게 생각을 하려고 들지만 한 번씩 이제 폭발하는 성향이 지니고 있거든요. 참다 참다 안 되면. 그래도 이 간목은 어떻게든 간에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다른 일과는 그렇지 않냐? 그런 게 아니고 간목은 뭐 싸우고 뭐 그러더라도 봉합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간목일관이 돼 있으면.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내가 사주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성정이 이제 다정다감하지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나 참을 수 없는 말에는 화를 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뭐 친구 관계를 이야기해요. 뭐 집안의 어른하고 뭐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 참고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또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돼요? 자존심 건드리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으면 그렇게 간목은 화를 내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안 해주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한테서 기운을 얻어가겠죠. 기운이란 어떤 기운이냐?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대하는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존중해 주잖아. 그럼 그것만 내가 제공을 했더라도 그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내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내 뭐 가족이라든가 뭐 부부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해해. 궁금해하면 어떻게 돼요? 또 보면서 이 사람은 뭐 당신의 배우자는 이런 성정을 갖고 있고 본인은 이렇게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갖고 있는 성향, 성정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야. 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른 척 해주고 왜 그 말을 해주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도 거의 없고 뭐 혹시나도 싸움이 일어난다고 쳐도 금방 봉합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서로 원한이나 원망을 갖지 않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이미 내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내가 맨날 출퇴근하고 뭐 가정 돌보고 배우자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걸 암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되는구나 하고 내가 몇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더 이상 뭐 히스테리라든가 짜증을 덜 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가 조금씩 이제 뭐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 평안해진다 이렇게 되고 가정이 이제 보면은 내가 퇴근을 하고 어떤 가정을 꾸려서 뭐 배우자를 만나던 그렇던 간에 배우자를 보면서 원한이나 원망을 갖지 않게 되면 그것만 해도 내 인생은 벌써 성공한 거거든.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가정이 평안해지면 나머지 바깥의 일들은 또 바깥의 일대로 하면 돼요. 벌써 사주를 본 효과가 난 거지.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꾸 나 스스로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 조그만한 사회 자체, 가정 자체를 바꾸면서 나는 이미 거기에서 성공의 맛을 본 거야. 거기서 성공을 맛보고 나면 아,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제대로 길만 가게 되면 앞으로도 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사실은 뭐 직업이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이제 안정시키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가 성공을 맛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수정이 되고 고쳐지고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맛을 봐야 다음 일, 다른 일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씩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사주 턱 봐가지고 너 올해 뭐 이렇게 돼. 올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한테 당신의 성향이 이런데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올해 만약에 이제 친구 지인 사이야 내가 이제 뭐 덕담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덕담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비아냥거렸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올해 뭐 모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건 좋지만 올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 상대방은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돼? 올 한 해는 친구 지인들하고 깊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뭐 평가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 대화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무 일 없게 넘어갑니다. 오히려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그거에 어떻게 돼? 내가 노력을 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한 해 동안 사람들한테 내 친구 지인들한테 내가 어, 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만한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복이 따라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주라는 건. 제가 보는 사주란 건 그런 거예요. 아, 사주를 보면서 어떤 운이 오네? 그럼 내가 이 운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서 파악을 하고 내가 망하는 운이다. 그럼 왜 망하는데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망하는데 오래.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안 망하게 한 해를 넘기잖아. 원인 파악을 해야지. 이 운을 보면은. 운을 딱 보면. 그냥 4주 덕 보니까 너는 올해 망하는 운이야. 뭐 형충판 맞았어. 뭐 아니면 12살이 그래. 12운성이 그래. 뭐 그러면서 어떻게 돼? 너는 올해 회생 불가야. 왜? 아니 12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안 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망해야 돼? 제가 보는 이 사주학계나 이렇게 본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왜라는 걸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망해야 되는데? 그럼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 그럼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건 뭐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사주를 풀어주는 사람도 그냥 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들어오면은 뭐 정신적으로 망하든 뭐 육체적으로 망하든 뭐 금전적으로 망하든 뭐 문서적으로 망하든 뭐 망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망할 거야. 그럼 안 망한 사람은 똑같은 생년월일로 태어났는데 딴 사람은 멀쩡하게 살고 있고 왜 나만 망해? 이 생년월일이라는 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뭐 100명이 있을지 1000명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 100명, 1000명이 한 번에 다 망한다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증을 못 가지는지 나 잘 모르겠어. 사실 사주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나 자신이 조심하게 되고 또 어지게 되고 또 사람이 굉장히 형평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도덕과 예절을 지키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수련하기 위해서 사주를 배우는 거거든. 내가 권력 운이 왔어. 한 단계 뭐 이제 진급운이 왔어요. 그럼 진급운이 왔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하는 게 뭐겠어? 아 진짜 잘해서 진급했지만 진짜 잘해서 진급했어도 야 저 사람 진급하는데 나는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가 당신 올해 진급운입니다. 그러니 아랫사람이건 친구건 동료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괜히 위해주는 말 하지 말고 담백하게 한 해 보내십시오. 이렇게 돼야 사람들하고 적을 안 만들 거 아니야. 나는 진급은 똑했어. 근데 진급에 예정돼 있고 발령 나올 준비돼 있고 돼 있어. 했어. 그럼 사람들이 다 보면은 축하해주지만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서 뭐 내가 잘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적을 만들 뿐이잖아. 그럼 그 적을 많이 만들었어. 많이 만들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부서에 가서도 협조성이 적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서에 있는 또 위에 사람, 상사랑 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밑에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동료 동기랑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부 다 내가 한 짓이라는 거야. 내가 진급운이 오면서 진급을 했고 진급을 했는데 눈치 없이 사람들한테 굴어서 생긴 일이란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든 사주를 딱 배웠으니까 나 올해 진급운이네.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겠다.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진급하고 나서도 부서들 간에 협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나를 나쁘게 안 봤으니까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제 생각에는 사주를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 내가 뭐 형충파를 맞았어. 올해 뭐 형편이 그렇게 돼. 힘들고 뭐 짜증나고 주변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주변이 올해 못 살아가지고 막 빌빌대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 아, 저 사람들 올해 형편에 쫓긴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될 수 있으면은 뭐 거리를 두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 내 뭐 가족, 부모 뭐 이런 사람이라면 용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은 가장 현명한 건 발을 빼는 거죠.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뭔가 사기에 당하셨어. 사기에 당하셔도 내가 그걸 막 해결해 주려고 돈을 투자가 도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법적인 뭐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해하라는 말도 보면 본인들 생각대로만 하는데 이해하라는 건 저 사람이 야 저렇게 형편이 됐구나라는 걸 그냥 보라는 거야. 왜 저 사람 형편이 쫓기는데 내가 돈을 대주려고 그래? 아니 저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휘말린 거잖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돈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법적으로 해결을 받아서 그거 이제 다시 되찾아오거나 뭐 이제 마음에 악감정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진단을 전부터 잘못하는 거야. 상대방이 일에 대해 일이 터졌는데 사람들은 진단을 잘못하거든. 아 부모가 당장에 막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전세금을 다 도둑 맞았어.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막 내가 전세금을 구해줄 수도 없는데 오만 데 뛰어다니면서 돈 빌릴 수 있나 없나 막 이거 막 생각하고 다니거든. 아니 그럴 시간에 법적부터 알아봐야지. 그럴 시간에 소송부터 걸어야지.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 갑작스럽게 전세금 어떻게 찾아내? 뭐 부모가 당장 어디서 지내셔야 되고 어떻게 지내셔야 되고 아니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해주냐 그걸. 부모님이 거기 가다 거기는 뭐 자식들끼리 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월세라도 얻어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뭐 내운에서 어떻게 돼? 응? 부모가 형편을 쫓긴다고 나만 그걸 다 독박 책임질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망하는 거야. 부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배우자도 망하고 막 그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 뭐든지 간에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복이 생기거나 운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씩 점차적으로.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망하는 거야. 한 번에 뭐 네 번에 성공했다. 그 사람도 준비한 기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소규모로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드러난 거야. 그럼 망한 것도 어떻게 돼? 내가 계속 망하고 있다가 크게 드러난 거지. 모든 게 그런 거야. 근데 사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매년 내가 이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럼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진짜 조심히 넘기면 되거든. 그럼 다음 해에 내가 망한다거나 그런 일이 안 벌어져. 다음 해에 내가 뭐 형충파가 왔어요. 그냥 충이 왔어. 생각을 해봤을 때 충이면 뭐 충도 나고 깨지고 난리가 나. 그렇게 배워놨어. 그 다음에 또 12살도 안 좋네. 뭐 겁살이든 뭐든지 간에 턱대 있어. 내 거 다 뺏긴대. 그럼 내 거 잘 감수하면 되잖아. 그 해에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지 말고 내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저축 들어놓으면 되잖아. 응? 적금을 들어놓던 아니면 뭔가를 사놓던 돈을 다시 환수를 못하도록. 그러면은 내가 뭐 뺏길 게 어디 있어? 샀으니까 뺏긴 거지. 다들 그렇게 쓸 줄 몰라. 이렇게 해석할 줄 모르고 쓸 줄을 모르니까 그냥 뭐 사주 배우고 나면은 그 뭐 나쁜 말만 있거든. 사주에서는 너는 이렇게 하면 망해. 뭐 수옥선 뭐 갇혀 뭐 평생 외로워. 뭐 네가 잘 돼봐야 뭐 어디까지 잘 되겠니? 뭐 오만 소리 다 들어. 왜 그렇게 듣고 다니냐?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 사주를 봐주는 사람도 그렇고 사주를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욕을 하고 욕을 먹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사주를 배우게 되면 나쁜 일이 보이네? 그럼 내가 그 나쁜 일에 안 저지르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올해 문서운이 안 좋아. 문서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새롭게 계약하지 말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빚내주면 빚내거나 뭐 그러니까 빚을 내주거나 내가 빚을 안 하면 되잖아. 그래 내가 좀 형편없이 살면 돼 그 해는. 그리고 문서운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내 공부한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올해 뭐 어려워. 그럼 내가 어렵게 살아야 돼 그 해는. 괜히 더 좋게 살려고 드니까 어떻게 돼? 응? 뭐 무이자 할부해가지고 오만 거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뭐 리스 쓰고 대출 받고 뭐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게 안 되니까 막 친구 지인한테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문서운이 안 좋으니까. 다들 자기가 망해놓고서는 스스로 망한 거거든. 그게 자기가 망해놓고서는 맨날 남 탓을 해.
운이 안 좋으니까. 아니, 사주 자체가 나야. 그럼 문서 운이 안 좋았다는 건 내가 올해 문서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는 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문서를 제대로 안 쓰면 되잖아. 응? 무이자 할부하고 싶어도 어떻게 돼? 안 사면 돼. 내가 뭐 대출 끼고 뭐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돼. 내가 뭔가 이제 뭐 공부를 더 배운다거나 이러고 싶어도 그래, 올해만 참자. 내가 돈 생기면 배우지 뭐. 넘어가면 돼. 뭐 주변이 다 부동산으로 돈 번대. 근데 난 문서운이 안 좋아. 문서운이 안 좋은데 왜 대출 끼고 살려고 그래? 그럼 사놓으니까 죽는 거지. 응? 뭐 내가 안 좋지 않을 때 사면 되잖아. 보통일 때. 아니 문서운이 딱 그냥 보통이야. 그럼 내가 보통처럼 살면 되잖아. 꼭 한 해 뒤면 보통 되는데. 왜 굳이 문서운이 나쁠 때 꼭 보면은 문서를 늘리려고 하냐는 거야. 응? 빚을 늘리는 것도 문서를 늘리는 거고. 내가 빚을 내주는 것도 문서를 늘리는 거고. 빚을 빌리는 것도 문서를 늘리는 거고. 다 그렇거든. 근데 꼭 그걸 자기가 해요. 그래놓고 무슨 운 탓이야. 자기가 했는데. 내 탓이지. 응? 안 그래? 아니, 안 좋으면 허름하게 한 해 보내면 돼. 그러면 살아, 내가. 왜냐하면 더 벌린 일이 없으니까. 안 벌렸으면 일이 벌어질 게 없잖아. 주변 뭐 부동산으로 뭐 하든 뭐 주식으로 하든 코인으로 하든 돈 다 벌라고 그래. 근데 나는 안 좋잖아. 그럼 내가 벌려고 하면 빚을 내야 되고 없는 돈에 빚을 내야 되고 비투해야 되고 다 까먹고 남은 벌었는데 나는 없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나는 빚을 갚을 돈 방법은 없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최후에는 뭐 배우자 집에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또 배우자한테서 꼬든 빌린다든지 뭐 자식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들통나. 가면은 어떻게 돼? 막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뭐 이혼을 하니 마니 뭐 니한테 자식을 맡길 수 있니 없니 오만 일이 다 벌어져. 왜 그 일을 겪냐고. 응? 이미 알았잖아. 작년이든 몇 년 전이든 올해든 내가 문서운이 안 좋다는 걸 알았잖아. 알았는데 왜 하고 겪냐고. 그럼 뭐 아예 필요가 뭐가 있냐. 겪을 것 같으면. 사주 왜 배워야 돼? 뭐 사주 왜 다녀? 보러. 뭐 점집은 왜 다니고 있어? 뭐 사주집은 왜 다니고 왜 다녀? 가능 뭐 필요가 없는 일인 거야. 내가 개선될 수가 없다면. 아니 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은 빚을 그 해에 문서운이 안 좋을 때 빚을 낸 사람도 있고 빚을 안 낸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절약하면서 쪼들려서 살아 한 해를 보내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다음 해가 되면 풀려. 뭐가 풀리는데 안 좋으면서 보통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보통만 돼도 어떻게 돼? 내가 뭔가 배워도 되고 내가 뭔가 새롭게 돈을 빌려도 되고 그렇게 다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굳이 안 좋을 때 하냐고. 들어놓고. 올해 분명히 사회생활 할 때 당신 싸울 거야. 상대방들이 시비를 걸 거고 나도 시비를 걸 수 있고 그럴 거야. 알았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사회에서 싸웠어. 왜 겪는데 그걸? 아니 들었잖아. 내가 올해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왜 싸우는데? 피해야지. 이게 분명한 건 안 겪을 수도 있거든. 분명한 건.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고 내가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서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면은 100개 뭐 1년에 뭐 100개의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는 한 7, 80개 정도 당하고 살다가 사주 배우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100개 중에 이제 한 50개로 줄어들고 30개로 줄어들고 20개로 줄어들고 막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인생이 바뀌었거든.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1년에 일어나는 100가지 365일에 365개의 일을 겪는데 그 안에서 300개를 당하고 살다가
사주를 배워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방법을 얻어서 그 300개를 겪는 거에서 270개가 되고 260개가 되고 250개가 되고 겪는 일이 자꾸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365개가 다 일이거든. 직업적인 일이 아니고 문제의 일이라는 거야. 매일매일이. 그걸 일상적으로 한 100개만 겪고 사는 사람이 있고,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200개 겪는 사람보다는 스트레스가 적겠지. 300개 겪는 사람보다는 훨씬 적겠지, 스트레스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줄여나가는 거야. 이 365개의 일 중에서 내가 아예 아무것도 안 좋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365일 전부 다 안 좋은 일을 다 피할 수는 없어. 왜냐면 사람도 방심이란 걸 하고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당일에 기운, 기분 이런 것들도 다 있고 형편적인 것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피할 수는 없어. 근데 최대한 피하는 거야. 최대한. 나쁜 일을 최대한 안 겪는 거야. 그럼 인생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자꾸 줄어들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 이제 남한테 그게 회복되는데 한 10일 정도가 걸려. 그럼 내가 10개의 상처를 받으면 365일 중에 10일의 상처를 받으면 100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일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100개를 겪어. 365일 중에. 100일이 내가 사람들한테 나 안 좋은 소리 들었어. 그럼 1000일이 걸려. 그게 해소가 되는데. 그럼 1년으로 해소가 안 되지. 1년으로 해소가 안 되고 365일 곱하기 3까지 가야 되잖아. 그게 3년 정도 가는 거야. 내가 그 해에 막 100가지 일을 겪어놓으니까. 3년 정도 가야 어떻게 돼. 조금 이제 속으로 잠잠해질 만한 게 된 거지. 3년 전의 일은. 그 한 해에 못 해결하는 거야. 내가 365일 중에 30일만 나쁜 일을 겪어도 그걸 해소하는데 300일이 필요해. 1년이 걸린다고. 한 해는 그 해 안에 다 쓰는 게 맞아. 그 해는. 그러니 적어도 365일 중에 30일 정도만 아파하면 그거는 굉장히 인생을 잘 산 거야. 여러분들이 막 기억에 남아있고 수십 년 전 기억도 기억하고 있고 수년 전 기억도 기억하고 왜 그런지 알아? 365일 중에 300일 정도가 그 해가 아팠거든. 그러면 3000일이 필요하잖아. 그 3000일을 생각을 해봐. 거의 약 10년이야. 그럼 내 유년기 시절을 여러분들이 다 유년기 시절을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한 10년을 아팠어. 그러니 유년기에 막 내가 10년 동안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야. 100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막 그냥 몸이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5만 그걸 다 겪고 있는 몸이야. 육체 자체가 정신도 그렇고. 응? 수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계속 상처만 가득한 거지. 상처만 가득하고 그걸 이제 과거의 상처까지도 지금 계속 갖고 나오고 있는 거야. 과거의 상처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 인생이 좋아질 리가 있겠어? 응? 재미가 있을 리가 있겠어? 인생.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그럴 시기가 있겠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인생은. 근데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오늘을 잘 사는 거야. 오늘만큼은 상처를 받지 않는 날을 보내고 내일도 상처받지 않는 날을 보내고 모레도 상처받지 않는 날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최소한 365일 중에 30일 정도만 내가 고생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소리 듣자. 응?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다. 1년 중에. 그렇게 돼야 성공으로 끝발진을 하지. 왜냐하면 하나하나 내가 노력을 해서 나를 바꿨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거든. 내가 어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어. 나쁜 일이 있었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열흘 정도 봐.
아, 열을 가는 내가 화도 나고, 열도 받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 뭐, 화를 내고,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도 돼. 열흘은. 그러면 그 11일째, 열흘 이후에, 어떻게 돼? 그때는 내가 또 조심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나쁜 소리, 나쁜 일 안 겪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나 스스로 이제 피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하루 내가 성공을 하면 다음날 성공할 확률이 더 높고, 그 다음날 성공할 확률이 더 높고, 계속 높아져, 확률이. 이해됐어? 하루 상처받았으면 열흘은 아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때는 아플 때는 막 아파해야지. 왜 안 아파해? 아파해도 돼.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나 아파. 막 이래 해도 돼. 고통스러워 해도 돼. 열흘 동안은. 근데 열 하루째부터는 다시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그래야 내 인생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가지 않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발걸음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사주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을 다 봐봐. 나이만큼을 봐봐. 그렇게 아픔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다니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아픈 거야. 인생이 너무 아픈 거야. 내 몸은 멀쩡하고 정신은 멀쩡한 것 같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이런 걸 겪어야 되지? 뭐 어디에서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제가 볼 때 사주 보러 오는 모든 사람은 다 환자야. 환자니까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잖아. 아파서 왔는데.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고치는 건 스스로 해야 돼. 왜냐면 자기 몸이니까. 의사들도 똑같잖아. 처방까지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거나 식습관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0일 정도만 내가 고통스러워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365일 중에 30일만 나쁜 일을 겪어라. 그러면 아파해도 되는 기간이 300일이야. 300일. 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300 플러스 30일 하면 330일이지. 330일이 나쁜 일이었고 아픈 거야. 그러면 330일 중에 어떻게 돼? 365 빼기 330하면 35일이 그러니까 1년 중에 좋은 날이거나 보통인 날이 35일인 거지. 그 1년 365일 중에 자기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고작 35일인 거야. 내가 30일 나쁜 일을 겪으면. 그럼 그 30일에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30일에서 29일만 아프기로 하고, 28일만 아프기로 하고, 27일만 아프기로 하고, 그걸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26일만 아프기로 하고, 25일만 아프기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1년 365일 중에 스스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자꾸 늘어나겠지. 그것 때문에 사주 배워야 되는 거야. 다른 부분은 없어. 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얻는다는 것도 내 능력에 맞게 직업을 얻어야 어떻게 돼? 365일 중에 아픈 날이 하루라도 줄어들겠지. 문서운이 안 좋을 때 문서를 조심해야 어떻게 돼? 365일 중에 아픈 날이 하루라도 더 줄어들겠지. 뭐 직업운이 안 좋거나 뭐 사람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의식주가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돼? 한 해 한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내가 나쁜 일을 겪는 날을. 나쁜 일을 겪는 날을 줄여야 내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사주를 이제 잘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1년을 봐봐. 365일인데, 꼴랑 365일이야. 여기서
내가 내 능력을 될 수 있으면 다 발휘를 해야 운이 잘 풀리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나 스스로가 이게 30일을 초과해버렸어. 한 60일을 아팠어. 나쁜 일을 겪었어. 그럼 60일을 곱하기 20 하면 어떻게 돼? 600일이잖아. 1년 넘어버렸지. 그럼 나는 1년 동안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잘 되겠어? 나는 내 능력을 쓴 적이 없는 거야. 1년 동안. 제대로 된 능력을 쓴 적이 없는 거지. 그냥 계속 당하고 아파하고 당하고 아파하고 당하고 아파하고 그것만 있었는데 무슨 내가 내 능력을 썼겠어. 근데 그 한 해가 잘 풀리겠어? 내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본 적이 없는데. 응? 넘긴 일자만큼 내년이 뭐 잘 풀리겠어? 아니잖아.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사주를 배우는 거? 좋아. 뭐 돈으로 벌기 위해서 배우던, 뭐 내가 흥미를 가져서 배우던, 아니면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던 뭐든지 좋아. 근데 사주를 배운 것 같으면 반드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쓰라는 거야. 그냥 뭐 배우고 말았니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도구식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 남을 고치려고 되기보다 나부터 바뀌어야 돼. 내가 나를 못 바꿨는데 어떻게 남을 바꿔? 사주를 배우면 뭐든지 나에게 먼저 써야 돼요. 뭐 임상을 하는 소리 이런 게 아니야. 오늘 일진이 안 좋아. 뭐 사고를 겪게 돼 있어. 그럼 그날 피해. 될 수 있으면 대로변으로만 다니고 24시간 동안 계속 보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계속 주변 살피고 막 그러라고. 그럼 내가 나쁜 일을 하루 안 겪게 됐잖아. 그럼 내가 10일을 허비할 일이 없어진 거야.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낸 거야, 그게. 내가 나를 살린 거야. 내가 내 능력을 다 발휘하게끔 스스로를 살린 거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 좀 더 이제 뭐 마음가짐을 달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사주를 배우는 것 같으면 내 인생부터 살리라는 거야. 뭐 돈을 많이 벌어라, 직업을 좋은 데 가라 이런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잘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야.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오늘 하루 덜 고통스러우면 돈을 번 게 좋아. 근데 내가 돈은 벌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 하루가. 그럼 내가 열흘 동안 아파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돈 번 이유가 뭐가 있냐? 돈 번 보람이 뭐가 있어? 그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주를 누구한테든 보러 가게 되면, 내 인생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식운을 보러 왔어. 그럼 자식이 이런 성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셔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 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소리 듣는 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라고 오늘 당장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근데 당장 바뀌어요. 뭐 자식이 계속 이제 뭐 컴퓨터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열받았어. 보자마자. 근데 내가 여기 상담을 받고 와서 아 저렇게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도 얘가 지금 병이구나. 인생이 너무 아프니까 저렇게 앉아 있구나 얘가. 그런 애한테 내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이해도 못 해주고 나쁜 시선으로만 봐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저렇게 해보자. 그런 대로. 그러면 얘가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 아픈 날이 하루하루씩 줄어들겠지. 얘가. 그럼 그 아픈 날이 자꾸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제 능력을 스스로 다 발휘할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면 그 컴퓨터만 아파가지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 계속 도망만 치고 있는 애가 어느 순간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이 생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일들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게 이제 부모가 애를 살린 거거든. 나는 노력을 했을 뿐인데 사람을 살린 거야. 그게 원래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내 애가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계속
오해만 사게 되는 시기가 있어. 알잖아, 우리는. 사람이. 그 시기에 어떻게 돼? 상담사한테 들었어. 근데 본인 자식이 이 시기 동안은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게, 그걸 겪게 하는 게 당신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거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부모만큼은 얘가 이런 걸 겪게 돼 있으니까 그걸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 애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내가 막 바깥에 나가거나 모든 사람들한테 막 휘말려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 부모는 나한테 막 강요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해. 그럼 애는 너무 안심감이 되겠지. 인생을 살면서 내 부모가 너무 존경스럽겠지. 그걸 사주로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사주를 봄으로 해서. 그냥 보는 방식.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건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사주를 제대로 상담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그 나를 만나러 상담을 받으러 오기 전에 내 자식이 왕따를 당했어. 그래서 막 사람에 대한 불신감도 있고, 뭐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만 박혀서 살아. 부모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언제까지 저렇게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될 거야. 멀쩡해 보이는 내 애가 언제까지 저렇게만 살아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분명히 그 말했죠. 학창시절 중학교 3년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봐, 왕따를. 그럼 그걸 아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곱하기 10이지. 30년이야. 얘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게 옅어지는 때가 30년이 지나야 돼. 그럼 13살, 14살, 15살로 보자고. 그럼 40 중반 됐겠지. 그때 돼야 옅어져. 하나하나 애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줘야 되겠지. 하루하루 얘한테 힘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 넘어 있어도 어떻게 돼? 얼굴로 바로 보지 못하더라도. 사랑한다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얘가 그 회복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야.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요. 그거의 힘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부모가 해야 되는 건 그거지. 어떻게든 얘를 하루라도 더 고통에서 이제 헤어나오는 시간을 줄이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한 100일 만에 내 자식이 방 안에만 있다가 반응을 했어. 오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반응을 했어. 그럼 얘는 아픈 게 열흘이 줄는 거야. 그게 다음 날이 또 되고 그 다음 날이 또 되고 그 다음 날이 또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아픈 기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40 중반에 가서야 내가 그나마 회복을 했을 시기보다 그게 30대로 당겨질 수도 있고 20대로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뭐든 사주를 봤으면 내가 노력해야 돼. 안 본 사람 보고 노력하라 그러면 안 돼. 응? 뭐 세 식구가 있든 네 식구가 있든 있어. 근데 나 혼자만 사주 보러 갔어. 그러면 내가 이 네 식구 다 케어해야 돼. 보러 간 사람이. 나머지 세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는 내가 해야지. 근데 내가 출근을 하잖아. 내가 너무 안 맞는 직장을 출근을 해서 하필이면 또 그 해가 나한테 안 맞아가지고 내가 직장에 취직은 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갔어. 하필이면. 근데 거기가 안 오니까 한 뭐 초반 한 열흘은 날 괴롭히는 사람이 없더니 그 이후부터 계속 날 괴롭혀. 난 출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루하루 쌓여.
아픈 일이. 그게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딱 1년 중에 한 40일, 36일만 나쁜 소리 들어버리면 나는 내 능력 못 발휘해. 내가 내 능력을 못 발휘하는데 어떻게 기회를 잡겠어? 사람이란 그런 존재야. 36일만 나쁜 일 딱 겪어버리면, 한 37일만 겪어버리면 1년 그냥 날린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처럼 사는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하루라도 덜 고통 속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주는 봐주는 사람도 잘해야 하고, 보는 사람도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사주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소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전문가가 안 됐다면 전문가한테 일단 처방을 하고, 처방을 받고 내가 그걸 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배워서 나도 전문가가 되란 소리거든. 그나마 그 기간에 다행인 건,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친척이라거나 아니면 친구 동료라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가 하여튼 누군가가 그걸 이제 하루라도 덜 겪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기를 이제 빠르게 해준 거지. 그 사람들이 막 은혜, 그 사람들이 막 나를 돌봐주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겠지. 그 사람이 내 복이야. 그 사람이. 하루라도 내 아픔을 안 겪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아픔을 겪었을 때 하루라도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은인인 거야. 왜냐하면 하루가 줄어들면 열흘이 줄어들지. 이틀이 줄어들면 20일이 줄어들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300일의 위안을 받았다면 3000일이 줄어들어. 여러분들은 아직 본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큰 거야. 그럼 그거 이제 줄여 나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10년을 아팠다면 내가 100년을 못 쓰잖아.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나를 만나서 30일이든 50일이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지워졌다면 여러분들은 회복기를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제 얼마나 지워졌겠어? 아직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간에 좁혀야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면 어떻게 돼? 직장 다니는 일수마다 아팠다면. 그럼 그거 다 회복하려면 언제가 되겠냐? 세월은 약이긴 약인데, 세월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세월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약이 차도가 있도록 기다리면 세월은 너무 오래 걸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나이대가 뭐 한 4, 50일 때 10년만 내가 아팠어 봐. 그럼 100년 동안 아파야 되는데. 그럼 언제 능력을 쓸 수 있어? 태어나고 내가 10년 아프고 나니까 100년 동안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난 죽을 때까지 내 능력을 다 못 써보고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한 번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단 소리 아니야? 그걸 줄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팠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쓴 건 여러분들 평생에서 1년도 안 될 거야. 일수로 따지면. 현재 나이대까지 오면서 내가 내 능력을 제대로 썼던 건 과연 한 500일 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속에 담아둔 뭐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내가 365일 중에 100일을 아파했어. 그러면 내가 30일만 아프도록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70일이 줄어들겠지. 매년 당하는 거에서. 근데 그게 버릇이 됐잖아. 그러면 내가 700일이 아파야 되는 걸 점차 줄였고, 내 인생에서. 자꾸 내가 이제 겪어왔던 그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야. 나 스스로. 그러다 보면 한 5년? 한 5, 6년? 내가 나를 막 조절하다 보면 5, 6년 뒤부터는 거의 쌤쌤이 돼. 거의 같아져. 그러면 5, 6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뭐 길면 10년. 근데 보통 5, 6년이면 돼. 왜냐면 5, 6년만 해도 50년이잖아. 60년이고. 내가 100년 아파야 되는데 50년에 깎았어. 그럼 내가 4, 50점이면은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회복기야. 회복 시간이야.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게 당장 오늘 내가 배우자와 안 싸워도 내 애한테 나쁜 말 안 해도 그게 나쁜 날은 아니잖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하루가 날 살린 거야. 그런 하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돼.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분명한 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가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속적으로 쌓이기만 하겠지. 그럼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날이 1년 중에 열흘이었다, 9일이었다, 8일이었다, 7일이었다. 계속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사주를 배워야 되는 거야. 됐죠,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주를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보는. 근데 그냥 뭐 심심해서 배우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하고 넘어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고, 조금 둘러볼까요?